축구도 장비가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것저것 많이 사게 되거든요. 저도 처음에 축구화만 챙겨가면 되나, 또 다른 게 필요하진 않나, 특히 여름에 이런 게 궁금했었고, 관련한 용품을 몇 가지 사게 됐었습니다. 제가 올해로 축구를 취미로 대략 20년 차니까 축구 관련 용품 같은 건 진짜 많이 사봤거든요. 그 중에서 옷과 논슬림 양말은 매년 여러 개 무조건 사봤던 것 같아요. 제가 축구할 때 짐이 많아지게 여러 용품을 챙기는 걸 싫어하지만 여름에 이것만큼은 정말 까다롭게 꼭 챙기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직접 사용해보고 추천드리는 한여름 축구할 때 챙기면 돈 안 아까운 축구 풋살 아이템 3가지 알려드릴게요. 바쁘신 분들은 설명란과 고정 댓글 먼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바로 텀블러입니다. 축구나 풋살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물을 정말 많이 마시게 되는데요. 특히 여름에는 물이 금방 미지근해지고 목이 너무 마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음료나 물병을 돌려 마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본 순간부터 그 물은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여름에는 땀도 많이 흘리고 입을 대고 마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 괜히 찝찝하기도 하고 감기나 구내염 같은 것들이 옮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피곤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그 이후로 얼음을 가득 넣은 텀블러를 챙겨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지금 가장 자주 사용하는 건 이 마운틴 텀블러인데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일단 가격이 10,000원 정도라 부담이 적고 용량도 넉넉해서 경기 전후까지 물 걱정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사실 용량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보냉성인데요. 물을 많이 챙겨가도 막상 마실 때 미지근하면 시원한 느낌이 전혀 안 나거든요. 근데 이건 얼음을 넣어가면 경기 끝날 때까지도 차가운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아침에 조기축구 갈 때 얼음을 넣어 나갔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와도 열어봤는데도 얼음이 남아있었던 적이 있을 정도예요. 뚜껑만 잘 닫아 놓으면 정말 얼음이 잘 안 녹습니다. 특히 한여름 낮 경기처럼 햇빛 아래에서 뛰는 날에는 체감 차이가 엄청 크게 됩니다. 저는 축구 가방에 이것저것 많이 넣고 다니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이 텀블러만큼은 항상 가방에 넣어두고 다닙니다. 실제로 사용 빈도를 생각하면 10,000원 정도 투자해서 가장 만족했던, 축구할 때 챙겨가면 가장 행복 지수가 올라갔던 용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솔직히 오늘 소개하는 아이템들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이 텀블러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논슬립 축구 양말인데요. 특히 여름만 되면 발에 땀 많으신 분들 진짜 지옥이죠. 그러다 보면 발이 왜 신발 안에서 따로 놀지 싶은 순간이 느껴지실 텐데요. 발은 팅팅 불고 양말은 축축하게 젖고 방향 전환할 때 찌릿하게 밀리더니 결국 시뻘겋게 물집까지 잡히죠. 아마 대부분 이럴 때 열의 아홉은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신발이 안 맞나? 인솔을 바꿔야 하나? 더 나에게 맞는 비싼 풋사라를 찾아야 하나? 어쩌면 범인은 신발이 아니라 지금 신고 계신 그 양말일 확률이 높습니다. 신발이 문제가 아니라 젖은 발과 양말이 안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하거든요. 돈 들여서 비싼 인솔로 교체하고 새 신발 검색하기 전에 딱 한 번만 논슬림 양말로 바꿔보세요. 생각보다 적은 비용으로 체감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저는 논슬림 양말을 구매할 때 브랜드보다는 가격을 중요하게 보는 편입니다. 어차피 운동하고 나면 바로 세탁해야 하고 계속 사용하다 보면 논슬립 패드도 조금씩 마모되면서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싼 제품 하나를 오래 신기보다 적당히 저렴한 제품을 여러 켤레 사서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반바지를 많이 입기 때문에 가장 눈에 많이 보이기도 하는 바로 발목 끝부분 마감과 브랜드 로고의 크기입니다. 양말을 끝까지 올려 신었을 때 밴드 마감이 울퉁불퉁하거나 두꺼우면 생각보다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로고가 너무 과하게 큰 것보다 로고가 안 보이거나 작은 걸 선호합니다. 더 깔끔하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마감이 깔끔하고 매끄러운 제품은 운동복이랑 같이 착용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훨씬 정돈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논슬립 성능도 중요하지만 발목 밴드 마감이 깔끔한 제품인지도 로고가 너무 과하지 않은 디자인을 꼭 확인하고 구매하는 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이템은 터프화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아이템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돈값을 한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인데요. 저는 원래 축구화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축구화만 신고 운동을 다녔고 디자인도 예쁘고 성능도 좋아서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 국내 인조잔디 구장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스트레스 받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폭염에 달궈진 인조잔디 위를 뛰다 보면 충전재들이 녹아 있어서 밑창에 껌처럼 달라붙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운동 끝나고 보면 밑창 전체가 찐득찐득하게 붙어 있고 손으로 떼어도 잘 안 떨어지고 솔로 문질러도 생각보다 잘 제거되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축구화 관리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거 제거하는 것도 꽤 귀찮고 비싼 축구화를 신고 있을수록 괜히 신발 수명이 빨리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저는 발목 부상 이후에도 그렇고 이런 관리 문제 때문에도 점점 터프화를 더 자주 신게 됐습니다. 터프화는 밑창 구조 자체가 다르다 보니 충전재가 축구화처럼 심하게 끼는 경우도 적고 운동 끝나고 툭툭 털어주거나 가볍게 닦아주는 정도면 관리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내 인조잔디 환경에서 오래 신기에도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만족하면서 신고 있는 모델이 바로 나이키 머큐리얼 베이퍼 16 프로 TF입니다. 이 신발의 가장 큰 장점은 특정 부분이 압도적으로 뛰어나다기보다 전체적인 밸런스가 정말 좋다는 점입니다. 착화감도 좋고 무게도 가벼운 편이고 볼을 찰 때 이질감도 적고 발을 잡아주는 느낌도 적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신어도 크게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만한 신발입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풋살 하나 추천해달라 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곧 베이퍼 17 프로 TF가 나온다는데 기다려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출시 예정 정보와 공개된 이미지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솔직히 현재 기준으로 16에서 17로 넘어가면서 성능이나 디자인 부분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실제 출시 후에 직접 신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굳이 정가를 주고 출시하자마자 구매해야 할 정도의 변화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베이퍼 16 프로 TF가 할인도 자주 하고 있고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라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제가 지금 다시 구매를 해야 한다면 17을 출시하자마자 바로 구매하기보다는 16을 할인 가격으로 구매하거나 17의 후기들이 충분히 쌓이고 가격이 안정되거나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어두운 계열 컬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매할 것 같습니다. 축구화나 풋사라는 신상이 나왔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 내 발에 잘 맞고 오랫동안 만족하면서 신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여름철 축구나 풋살 갈 때 제가 내돈내산으로 실제로 챙겨 다니는 아이템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화려하거나 특별한 제품들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남게 됐던 것들이고 지금도 빠짐없이 챙기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여름에는 조금 더 시원하고 편하고 즐겁게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설명란과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